광주의 한 아파트 승강기 9대가 낙뢰로 한꺼번에 고장나고 이 가운데 5대가 일주일 넘게 운행이 중단돼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된 광주경찰청 수사팀장이 이끈 학동 붕괴 사고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억측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첫 결과물인 캐스퍼가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가 여수에서 개막했습니다. 내년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인 COP28 유치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승강기가 고장나면서 일주일 넘게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낙뢰로 인해 승강기 9대가 한꺼번에 멈춰섰고 이 중 5대의 보수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날벼락을 맞은 건데요. 수리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 주민들이 불편을 하소연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에 있는 10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승강기 버튼을 아무리 눌러봐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승강기 고장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일주일 넘게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책도 많고 가방도 너무 무거운데 학원 가느라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천둥 번개가 치던 지난 21일 새벽, 세계동 엘리베이터 9대가 한꺼번에 멈춰섰습니다. 낙뢰가 아파트 옥상 전기실로 떨어져 승강기 회로기판이 타버렸습니다. 사고 후 넉 대는 바로 고쳐졌지만 두개동 승강기 5대는 여전히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08세대가 불편을 겪고 있고 10층에 사는 주민들은 그야말로 고역입니다. 1층에서부터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2분 13초가 소요됐습니다. 어르신들은 무릎이 아파 외출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무릎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그 연골주사 맞고 다니거든. 지금 금방도 지금 저 병원으로 갔다 왔는데 포대시 올라왔어 지금. 아파트 측은 추석 연휴 등이 겹치면서 보수 인력과 부품 수급이 원활치 않아 즉각 대처가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부품 수급이 이게 지금 너무 오래된 20년 전에 회사가 시켜가는 부도나갖고 안 연결되는 그래서 부품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애로가 있어서. 문제는 승강기 부품업체가 폐업해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 수리 완료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벼락 맞아 고장난 승강기 탓에 아파트 주민들이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 대형 병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현장 평가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전남대병원 8병동에서 근무하던 간병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해당 병동 의료진과 환자 153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제 3명, 오늘 2명 등 지표 환자 포함 6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장 위험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담양에서도 군부대와 초등학교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재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광주에선 28명, 전남에선 1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된 광주경찰청 소속 수사관이 학동 건물 붕괴 사고 수사에도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유족들로 구성된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수사를 비판하며 진실규명을 위해 수사팀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근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된 광주청 소속 경위가 학동 붕괴 사고 수사에 참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학동 참사 수사팀에 속해있던 경찰이 학동 참사의 진실을 덮는 수사 행위를 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책위는 일부 수사 인력의 교체와 함께 각종 의혹에 대한 광주경찰청장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수사관 구속이 학동사고 부실 수사 의혹으로까지 이어지자 그동안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던 경찰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구속된 경찰관이 학동 4구역 불법 행위와 관련한 공익 제보를 묵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수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수사를 위해 신청한 각종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구속된 경위가 속해 있던 수사팀을 이번 사건 수사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각종 수사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이 공식 해명하지 않을 경우 의혹 내용들을 언론에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공사 수주를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 챙긴 지역주택 전직 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7년 광주의 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에게 1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 모 지역주택 전직 조합장을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전직 조합장은 최근 지인의 자녀를 대기업 계열사에 취업시켜주겠다며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호남 지역 당원 증가율이 8배를 넘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1일부터 4개월간 광주와 전남북의 신규 당원 수가 이전 4개월보다 8.6배 늘어난 1,17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같은 기간 17.3배 늘어난 3,552명, 전남은 19배 늘어난 3,348명, 전북은 4.1배 늘어난 3,275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례적인 호남 지역 신규 입당 수치는 기대 변화에 부응해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달라는 호남 지역민들의 절박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내년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호남 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을 제안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은 호남의 미래를 여는 7대 대선 공약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7대 호남 대선 공약에는 중입자 가속기를 도입해 메디컬 시티로 조성하는 방안과 22세기형 디즈니랜드 조성, 인공태양 중심의 미래에너지 인재 양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강 전 수석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더불어 유력한 차기 광주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첫 결과물인 캐스퍼가 일반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광주시청과 유스퀘어 고속버스 터미널 등지의 캐스퍼 전시관도 함께 문을 열었는데 직접 차량을 살펴본 시민들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경영 SUV 캐스퍼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보던 캐스퍼의 실물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도록 광주시청과 유스케어 고속버스 터미널에 전시관이 조성됐습니다.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아웃도어 활동이나 레저를 즐길 수 있는 SUV의 장점을 살린 점에 호평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경차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안에가 이제 넓고, 그다음에 여러 애들이나 가족적인 분위기로 많이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SUV의 모습을 그대로 축소시켜 귀여움과 단단한 느낌을 함께 주는 외형도 젊은 층 여성 운전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캐스퍼는 더 크게 보이고 그리고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오늘 예약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진행했어요. 캐스퍼 전용 전시관은 광주 2곳을 비롯해 전국 30곳에 순차적으로 세워져 차량 실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전성 등 캐스퍼만의 장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등 주요 지능형 안전기술을 기본하여 동급 최고의 안전성을 구현했습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만 열흘 동안 2만 5천여 대가 팔리는 등 순조로운 첫 출발을 보인 캐스퍼. 공식 출시 이후로도 좋은 평가를 받아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이어질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 이후 2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남도는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열고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서,
환경감시센터 설치 등 9개 합의안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그동안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환경조사 용역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고 합의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다가 합의안 일부가 수정되면서 이번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나주와 보성 등 후방 지역 지뢰 제거 사업에 대선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155개 민관단체는 나주시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끊이지 않는 후방 지역 지뢰 폭발 사고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대선 국정과제에 지뢰 제거 사업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휴전 이후 지뢰 불발탄 피해자가 6,400여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남에선 나주 금성산과 보성 존재산 군사시설지에 매설지뢰 170발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단위의 세계 연합체인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가 여수에서 개막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시군도 적극 참여해 내년 예정된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인 COP28 유치 가능성도 한층 높였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 고등학생들과 캄보디아, 카메룬 학생들까지 온 오프라인을 통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방안을 공유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회의 못지않은 진지함이 엿보였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더 알게 된다는 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제가 먼저 분리수거 실천하고 하면서 주위 친구들의 변화도 유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여수에 모였습니다. 51개국 156개 도시가 가입한 도시환경연합 여수 정상회의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여수 세계 박람회장 내에서 열립니다. 20개국 30여 개 도시에서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온 오프라인 회의를 병행합니다. 특히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여수시와 인근 지자체는 이번 여수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유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준다는 계획입니다. 기후 변화를 극복하고 우리가 그 COP 유치를 성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여수 선언문 발표도 예정돼 있어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여수시의 도시 브랜드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해남군이 다자녀 가정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 가정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해남군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로 학기당 최대 150만 원씩 최대 8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남군은 지난해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를 개정해 넷째에서 셋째로 지원폭을 높여 올 1학기 학자금으로 97명에게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5.18을 다룬 뮤지컬 광주가 일본 전역에 방송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창작 뮤지컬 광주는 일본 쇼치쿠 브로드캐스팅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CS 방송 위성극장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6차례에 걸쳐 방송될 예정입니다. CS 방송은 뮤지컬 광주가 아시아의 레미제라블과 같은 작품이라면서 한국의 민주화를 앞당긴 시민운동을 소재로 재미와 감동이 있는 뮤지컬인 만큼 일본 관객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20에서 70mm가량 내리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분포로 오늘보다 다소 낮겠지만 낮 기온은 광주 28도, 나주 30도 등 26도에서 30도 사이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태풍 민들레의 영향으로 남해안에는 당분간 너울이 이어지겠습니다. 전남대병원 정명호 교수가 한국중재의료기계학회 초대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한국중재의료기계학회는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가 의료중재기기와 학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해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중재의료기기학회는 의료용 스텐트 등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로 지난 2013년 의학자와 공학자, 산업체 연구진 등이 모여 창립했으며 학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이사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